매년 6월이면 스위스의 작은 도시 바젤로 전 세계 미술계가 모여듭니다. 반세기가 넘는 역사를 가진 세계적인 아트페어, 아트바젤의 바젤 에디션이 열리기 때문인데요. 이 시기 바젤에서 만날 수 있는 예술은 페어장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여러 미술관과 거리 곳곳을 포함해서 도시 전체가 예술로 들썩이는 한 주가 펼쳐지는데요. 저도 그 현장에 직접 다녀왔습니다. 라이프 플러스 특파원 홍유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아트바젤 본페어를 살펴보고 대형 설치 작품이 펼쳐지는 언리미티드와 도시 곳곳으로 확장된 파쿠르를 소개합니다. 이어 바젤의 주요 전시까지 2026 아트바젤과 바젤 아트위크를 구석구석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43개국과 지역에서 온 290개 갤러리가 참여를 해 4천여 작가의 작품을 소개한 2026 아트바젤의 바젤 에디션. 예술계의 올림픽,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임시박물관, 아트페어의 꽃이라 불리는 아트바젤의 바젤 플래그십은 도대체 어떤 점이 그렇게 특별한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동시대 주목받는 작가들을 한 군데서 볼 수 있다는 점과 참여 갤러리의 수준, 그리고 특별한 현장의 느낌에 있습니다. 갤러리들에게 바젤은 한 해의 성과와 평판을 좌우하는 무대고 전 세계 컬렉터와 미술관 관계자들도 이 시기에 맞춰서 바젤을 찾습니다. 올해 페어는 6월 15일부터 21일까지 열렸는데요. 언리미티드를 시작으로 2일간의 프리뷰 오픈 후에 18일부터 21일까지 본격적으로 문이 열렸습니다. 만약 바젤을 가신다면 최소 3박 4일은 잡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쥐리히에서 기차로 1시간, 런던에서는 항공으로 2시간이면 닿는 거리이기 때문에 유럽 여행 일정에 자연스럽게 연결하기 좋습니다. 첫날은 언리미티드와 바젤 소셜클럽을 보시고 메인 페어는 이틀 정도에 나눠서 그리고 틈틈이 제로텐과 토크 프로그램을 보시면 좋습니다. 각종 뮤지엄과 도시 곳곳에 설치된 장외 전시인 파쿠르도 한번 챙겨보시고요. VIP 프리뷰 첫날 아침 메인 페어장인 메세 바젤의 중정에서는 브렉퍼스트 리셉션 이벤트가 열립니다. 샴페인을 들고 반가운 얼굴들과 인사를 나누다가 11시가 돼서 페어장의 문이 열리는 순간 모두가 일제히 문을 향해 움직입니다. 이 짧은 순간에 아트바젤 특유의 속도와 긴장감이 선명하게 드러나지요. 페어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언제일까요? 세일즈 측면에서 보자면 행사의 첫날 VIP 오프닝의 첫 3시간입니다. 이날 그 해의 성패가 어느 정도 결정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번 아트바젤은 이러한 현장성을 강조한 특별한 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다. 바로 바젤 익스클루시브입니다. 각 갤러리가 선정한 주요 작품들을 당일 현장에서 처음으로 공개하는 방식인데요. 그동안 많은 갤러리들이 사전에 출품작을 공개하고 컬렉터들의 구매 의사를 타진해왔지만 이번 아트바젤은 현장에서 작품을 처음 발견하는 즐거움을 되살리려 했습니다. 바젤 익스클루시브에 참여한 190여 개 갤러리는 주요 작품을 온라인이 아닌 VIP 프리뷰 현장에서 처음으로 선보였습니다. 이미지로 작품을 소비하는 시대에 바젤은 오히려 직접 와서 처음 작품과 마주하는 경험의 가치를 전면에 내세운 겁니다. 내년에 이 프로그램이 이어진다면 그 자체가 이번 시도의 성공을 증명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아트바젤이 본격적으로 문을 열기 하루 전 가장 먼저 공개되는 섹션이 있습니다. 일반 갤러리 부스에는 담기 어려운 대형 설치와 조각, 영상과 퍼포먼스 작품들을 소개하는 언리미티드 섹션입니다. 넓은 공간에 설치된 작품들 사이를 걷다 보면 여기가 아트페어인지 대형 미술관인지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올해는 모마 PS1의 큐레이토리얼 디렉터 루바 카트립이 처음으로 큐레이션을 맡아 59개의 프로젝트를 하나의 거대한 전시처럼 엮어냈습니다. As the curator of Unlimited, I've worked for a little over a year to put together this section, which includes work that is monumental in scope and scale. And there are 59 projects here from all over the world, artists of many generations. And there's works spanning the last 100 years. The earliest work is from the 1930s, but mostly from the 70s to the present. So Unlimited is a very unique section of Art Basel and really of any art
context, actually, because it's such a huge space. It's held in this hall that is really gigantic. And in this space, we're able to present and accommodate works that maybe can only be shown in a few other spaces. And so you really see works that maybe haven't been shown since they were first made. There's artists making work for Unlimited and really thinking big in this space. For me, it was really interesting to respond to what artists were doing in their works, what they were interested in, and how they were responding to the time. 올해 특히 인상 깊었던 작품은 우크라이나 작가인 니키타 카단의 트리보하였습니다. 전쟁의 소리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반투명한 흰 커튼으로 둘러싸인 원형 공간에 들어가면 우크라이나의 메조소프라노 목소리로 재현된 공습 경보음이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관객은 안전한 폐허장 안에 서 있지만 사방에서 울리는 목소리를 통해 전쟁 속 공포의 시간을 잠시나마 몸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언리미티드는 바로 그 차이를 보여주는 섹션입니다. 작품을 보는 것과 작품 안에 들어가 경험하는 것의 차이를 말이죠. 기술이 예술의 언어로 변화하는 현장은 어떤 모습일까요? 트레버 페글런과 엘리 샤인먼이 공동 기획한 제로텐 섹션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작가들을 위한 플랫폼입니다. 올해 아트바젤은 제로텐 섹션의 유럽 데뷔를 맞아 AI와 생성형 기술, 디지털 이미지와 물리적 공간이 결합된 작품들을 선보였습니다. 기술 자체를 보여주기보다 기술이 인간의 감각과 기억, 통제와 감시의 문제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질문하는 작품들이 중심을 이루었습니다. 브랜드와 예술의 협업도 같은 결이었습니다. 아트바젤의 오랜 파트너인 BMW는 아티스트 듀오인 AA 무라카미와 함께 몰입형 설치 작품 심바이오시스를 선보였는데요. BMW의 첨단 주행 기술에서 영감을 받은 이 작품은 정교하게 설계된 장치가 거품과 빛, 안개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한번 만들어진 거품은 중력과 온도, 기류와 우연에 따라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 움직입니다. 이를 통해 작가들은 기술과 자연, 통제와 우연이 공존하는 순간을 감각적으로 구현했습니다. 단순한 후원을 넘어 브랜드가 작가와 함께 독립적인 예술 경험을 만들어내는 방식, 이제 그 자체가 아트위크를 구성하는 중요한 콘텐츠가 되고 있습니다. 아트바젤의 경험은 전시장 안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트바젤 티켓이 없어도 아트위크 기간에는 거리를 걷는 것만으로 예술을 만날 수 있습니다. 바젤의 거리와 건물, 광장에 장소 특정적 작품을 설치해 도시 전체를 전시장으로 확장하는 공공미술 프로그램 파쿠르 덕분입니다. 올해의 주제는 컨비비알리티, 우리가 어떻게 함께 살아갈 것인가였는데요. 페어장과 라인강을 연결하는 클라라 슈트라스를 중심으로 설치와 퍼포먼스가 펼쳐졌고 관객들은 도시를 걸으면서 작품을 발견해 나갔습니다. 한국 작가 양혜규는 이무기를 모티브로 한 작품을 다리 위에 설치했고 윈스터 광장에서는 이브라힘 마하마의 대형 공공 커미션 작품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거리를 걷는 경험 자체가 하나의 전시가 되는 바젤이라는 도시가 예술로 숨쉬는 순간입니다. 아트위크 기간에는 다양한 행사들이 동시에 열려 모두가 분주해집니다. 그중 꼭 가봐야 할 이벤트 첫 번째는 바젤 소셜클럽입니다. 오후에 문을 열어 새벽 3시까지 진행되는 자유롭고 예측 불가능한 아트 이벤트인데요. 매년 버려지거나 잊혀진 공간을 발굴해 문화 플랫폼으로 재탄생시켜온 이 프로젝트는 올해 5회를 맞아 바젤 중앙역 인근의 빈 오피스 건물에서 열렸습니다. 오피스를 주제로 각 층의 전시와 퍼포먼스, 음악과 식음 공간이 펼쳐졌고 대형 갤러리 소속 유명 작가에서부터 젊은 작가의 실험적인 작업까지 한 건물 안에서 위계 없이 뒤섞였습니다. 페어장 밖의 미술관들도 아트위크 기간을 맞이해 다양한 예술의 경험을 전파합니다.
신진 작가들을 발굴해 소개하는 것으로 유명한 쿤스트할레 바젤에서는 중국 출신 작가 슈앙리의 유럽 첫 기관 전시 얼라이언스가 열렸습니다. 작가는 천둥과 토네이도, 허리케인 같은 극한 기상현상을 직접 쫓아다니는 스톰 체이싱에서 출발해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자연현상을 매개로 기술이 우리의 신체와 관계, 욕망을 어떻게 조직하는지 질문합니다. 세계 최초의 공공미술관 중 하나인 쿤스트 뮤지엄 바젤에서는 차오페이의 유럽 최대 규모 서베이 전시 Testimonies to the Near Future가 열렸는데요. 차오페이는 중국의 급격한 경제 성장과 도시 변화를 기록하면서 현실과 공상과학, 다큐멘터리와 허구를 끊임없이 오가는 작가입니다. 기술 발전이 우리의 삶과 욕망을 어떻게 바꿔왔는지를 30년에 걸쳐 보여줍니다. 바젤 아트위크의 힘은 단순히 세계에서 가장 비싼 작품이나 유명한 갤러리가 모인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시장과 미술관, 독립공간과 공공장소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예술을 보여주고 관객이 그 사이를 직접 걸으며 자신만의 바젤을 만들어간다는 점에서 그 힘을 보여주죠. 그리고 이 모든 장면이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예술은 직접 와서 보고 몸으로 느낄 때 비로소 온전히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 세계 미술계가 바젤로 모이는 이유가 아닐까요? 지금까지 2026 바젤 아트위크 현장이었습니다.